안녕하십니까. SBS에서 진행하는 요식업 무상지원과 관련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SBS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지했는데요. 그래서 세 편의 영상을 통해서 무상지원금 관련 질문과 신청 방법, 그리고 자격 조건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RRF를 신청하기 전에 꼭 참고하셔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어서 이 세 영상을 꼭 보시고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자격 요건 편으로 RRF 신청 자격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하나씩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푸드트럭도 20개 매장 계산에 넣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permanent space, permanent 그 place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각 매장은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푸드트럭이나 푸드스탠드 같은 것은 헤드코어에서 분배를 한다면 이 헤드코어, 이 주소가 한 군데밖에 없죠. 그러면 한 매장으로 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푸드트럭 자체를 매장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를 지난달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매상 손실이 있었습니다. 신청 자격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비즈니스의 오너가 아니라면 매각한 비즈니스에 대한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RRF는 비즈니스에게 지원하는 것이지 오너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SB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만 신청 자격이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PPP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이라는 질문인데요. RRF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RRF도 거절될 수 있다고 SBA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SBA는 신청자의 정보를 공공 목적으로 제공합니까? SBA는 신청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어떤 퍼블릭 퍼포스로 제공을 하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SBA에서는 연방법에 의해서 의회 등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영리법인도 자격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SBS는 no, 안 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한 개의 EIN을 이용해서 너싱홈의 식당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요? 이 질문은 집에서 너싱홈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무슨 푸드 같은 거를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비즈니스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SBS는 no. 개인 주택은 서비스를 공공상대로 제공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곱 번째, 우선순위 그룹 오너와의 지분이 50대 50일 경우 우선순위 자격이 되나요?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 분은 한인 여성이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한인이 아닌 그 백인 어떤 남성이 또는 백인 여성이 여성일 경우는 해당이 되니까 이해가 안 되겠네요. 백인 남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50대 50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격이 프라이어리티 그룹에 들어가느냐, 우선순위 그룹에 들어가느냐? 이럴 때 SB에서는 안 된다. 51% 이상이 반드시 지금 프라이어리티 그룹에 해당되는 자격이 되는 그런 그룹이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청서에 있는 정보를 인정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신청서에다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SB에서는 신청자가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certify, 인증해야 합니다. verify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는 IRS 등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부정확할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다. 이렇게 SB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아홉 번째, 신청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까? 네. SB에서는 신청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유효한 텍스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20% 이상 지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유효한 텍스 아이디가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민법으로 얘기하는 영주권이 있다 없다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텍스 아이디가 있는 염려가 중요하겠죠. 열 번째, 우선순위 그룹을 결정할 때 단지 소유 지분만을 고려하나요? 아니면 운영 관리하는 내용도 고려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SB에서는 단순히 그냥 지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그런 컨트롤하는 비즈니스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질문은 신청이 거절되었을 경우에 재고려 또는 항소가 가능한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SB에서는 안 된다고 답변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12번째는 질문이 있을 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 SBA에서는 전화 844-279-8898, 전화번호 844-279-8898로 월요일 수업부터 금요일 사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스턴 타임입니다.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13번째, 비영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은 자격이 되나요? 예, 비영리법인은 자격이 없죠. 근데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자격이 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별도의 텍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면 자격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질문입니다. 14번째는 호텔, 모텔 비즈니스도 자격이 되는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 영상 댓글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대답은 no, 안 됩니다. 호텔과 모텔은 RRF 목적으로 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온라인 티샵이나 커피숍도 자격이 되는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요즘 젊은 분들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답은 no,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만 한다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퍼블릭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이 있으면 온라인 서비스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16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16번째는 우선순위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분 변경을 해도 되는지요? 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우선순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니까 51%가 안 돼. 그래서 이걸 조정하려고 하는 것, 이건 절대 안 된다고 SBS는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순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2021년 3월 11일 이후에 지분 구조 변경하는 것은 자동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7번째, 외국인 소유에 대한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우리 한인 같은 경우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투자해서 참여하시는 경우 있으실 수 있는데요. 신청한 법인이 합법적인 텍스 아이디가 없게 되면 신청 자격이 우선 없고요. 그리고 20% 이상 지분 소유자가 텍스 아이디, 소셜 번호라든지 ITIN이라든지 EIN 같은 것이 없으면 신청 자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 아이디가 반드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이렇게 받은 그 RRF 자금을 받은 수혜자들을 감사하는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SBA에서는 모든 수혜자들을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9번째는 컨비니언스 스토어 등 포장된 음식을 판매할 경우에 자격이 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no입니다. 여기는 푸드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요식업이라고 분류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20번, 20번째 질문인데요. EIDL 융자가 RRF 지원받는데 방해가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EIDL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는지요? PPP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는지요? 네, 이런 거 받은 것 자체가 지원 자격을 박탈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EIDL, EIDL Advance, EIDL Target Advance 모두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21번, 21번째 질문입니다. PPP가 펜딩되어 있으면 RRF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RRF를 신청한다면 아직 승인되지 않은 PPP 신청은 철회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됐다면 그냥 두셔야 되는데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캔슬 시키라는 그런 SBA 입장입니다. 22번째, 자동 신청 시스템 RRF 계산에 PPP 융자금을 공제했는데 PPP를 받은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SBA 웹사이트에서 자동적으로 저는 PPP 받은 적이 없는데 RRF 펀드에서 PPP 금액을 받았다고 해서 빼버렸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신분 도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Federal Trade Commission으로 신고할 것을 SBA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에 어려워서 파산 신청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파산 신청을 했지만 리오르가나이제이션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지만 완전 폐업일 경우에는 자격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째, ITIN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ITIN이라는 것은 내가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을 경우에 세금 목적으로 신청해서 받는 번호죠. 소셜 번호 같은 건데 그 번호만 가지고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비스 관련 푸드 비즈니스도 자격이 되나요? 캐나비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이해하기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어떤 그 푸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방 또는 주법에서 불법으로 정하는 그런 비즈니스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 SBA는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해당이 안 되고요. 마지막 질문은 밴딩 머신 비즈니스는 자격이 되나요? 밴딩 머신으로 뭐 풋을 판매한다든지 이미 만든 것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음식을 쿡해서 만들어서 파는 그런 요식업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고 또 알코올릭 베버리지를 취급하는 바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영상을 통해서 무상 지원금 그리고 신청 방법 그리고 자격 요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는 것을 SBA에서 답한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 영상을 꼭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 뭐가 잘못돼서 거절되거나 이러면 참 풀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실 때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든지 뭐 본인이 잘하실 수 있으시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되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신청하셔서 한 번에 바로 받아가지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편의 영상을 통해서 그 RRF 펀드에 관련된 신청 방법이라든지 자금 금액 결정 문제라든지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